누나 여기 좀 만져줘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김치통 하나 빌리러 간 옆집 땀 흥건한 27살 총각이 문 열자마자 그 장면에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외로웠던 36살 나의 몸이 재현의 손길이 민주의 등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는 눈을 감고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안 돼 하면서도 손은 이미 그를 향해 뻗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김장 김치통을 빌리러 옆집을 갔다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11월 말 아파트 단지 전체가 김치 냄새로 물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36살 민주는 남편이 또 출장 간 사이 혼자 김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배추는 이미 소금에 절여 놓았는데 막상 양념 버무릴 때 통이 하나 모자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옆집에 빌리러 가기로 했죠. 옆집은 60대 어머니와 27살 아들 재현 씨 단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재현 씨는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해서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주 씨는 눈길이 한 번 더 갔던 터였습니다. 근육이 붙은 어깨며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며 민주는 그때마다 아이고 젊은 것이 참하며 혼자 웃곤 했죠. 오후 4시 20분쯤이었을 겁니다. 민주는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 재현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남자 냄새와 단백질 쉐이크 냄새. 문 앞에 선 사람은 상해 탈의 상태의 재현이었어요. 운동 끝나고 막 샤워하려던 참이었던 모양입니다. 땀에 젖은 가슴과 복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민주는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대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 재현 씨 미안한데 김장통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오세요, 민주 누나. 엄마는 시장 갔어요. 통은 창고에 있는데. 민주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재현의 헬스장 회원증 사진. 거기서도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너무 생생했죠. 재현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 꺼내 건네주며 물었어요. 누나 혼자 김장하세요? 남편은 또 출장이에요? 네, 이번엔 일주일 넘게 간대요. 재현은 고개 끄덕이며 민주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민주는 김장통을 찾으러 복도를 지나가다 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정말 살짝 열려 있었어요. 10cm쯤 되는 그 틈으로 재현이 작업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을 돌릴 수도 없었죠. 남편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순간 재현이 문틈으로 민주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놀라는 대신 재현은 천천히 씩 웃었어요. 민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때 재현이 바지를 입으며 천천히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 바로 앞에 딱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혹시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민주는 대답 대신 물컵만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장통 하나 빌리러 온 오후였는데 민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물컵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데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어요. 아까 본 그 장면이 자꾸 눈앞에서 재생됐습니다. 작업 바지가 내려가던 순간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몸은 이미 솔직했어요.
이상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숨이 자꾸 가빠졌습니다. 재현은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트레이닝 바지 하나만 걸치고 상체는 여전히 맨살. 땀방울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 복근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는 민주 앞에 딱 서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50cm도 안 되는 거리였죠. 누나 방금 본 거 깜짝 놀라셨죠? 미안해요. 문 열린 줄 모르고. 아니요. 저도 일부러 살짝 열어뒀는걸요.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재현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난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하고 진지하다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어요.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민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누나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쳐다봤어요. 결혼 반지 낀 거 알면서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민주는 입을 살짝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누나도 접었잖아요. 지금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현 씨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죠. 근데 지금 누나 눈빛이 그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는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두 다리를 꼭 모으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게 뛰었어요. 재현은 민주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민주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김장통은 창고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저절로 재현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그 순간 문틈 3초가 민주의 36년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부엌 시계만 똑딱거리며 두 사람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민주의 마음속엔 이미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재현은 민주를 일으켜 세우더니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민주는 걸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현관을 지나 뒷뜰로 나가자 김치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는 집 뒤편에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김치통과 고무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재현은 민주를 먼저 들여보내고 뒤에서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잠금쇠까지 걸렸습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빛만 희미했어요. 여기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엄마도 한참 뒤에나 오시고.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으로 가슴을 꼭 눌렀어요. 재현은 천천히 다가와 민주의 앞에 섰습니다. 거리가 30cm도 안 됐어요. 재현의 숨결이 민주의 이마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누나 지금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재현은 말없이 민주의 손을 다시 잡아 자신의 허리로 가져갔습니다. 트레이닝 바지가 얇아서 그게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나 손 너무 차갑네요.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재현은 민주의 양손을 꼭 잡았어요. 민주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부가 닿는 순간 뜨거움과 단단함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그만 작은 신음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 재현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누나 나 진짜 오래 참았어요.
누나 생각하면서 혼자 한 게 몇 번인지.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고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몸을 맡겼습니다. 오후 4시 52분. 창고 밖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지만 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장통 하나 빌리러 온 여자가 이제는 자기 몸마저 빌려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줌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창고 문이 완전히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만 먼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치통들이 빼곡하게 쌓인 좁은 공간, 그 한복판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민주의 허리를 천천히 끌어당겨 자기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고스란히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누나 여기서는 진짜 아무도 몰라. 재현아 나 무서워. 하지만 그 무서움은 이미 다른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항 대신 두 손으로 재현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재현의 손가락이 민주의 얼굴을 스치자 민주는 그만 허리를 앞으로 꺾으며 작게 울었어요. 아까 문틈으로 본 게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보고 있었어요.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오후 5시 12분에서 5시 42분까지 정확히 40분. 그 40분 동안 민주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혼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모두 잊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막고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너무 큰 쾌감에 몸이 견디지 못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민주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먼지 속 햇살 한 줄기만이 그들의 땀에 젖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분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평범한 유부녀와 옆집 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오후 5시 47분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민주였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고 블라우스는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운 채로 겨우 걸쳐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후들거려서 재현이 뒤에서 살짝 허리를 잡아줘야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재현은 트레이닝 바지를 대충 끌어올리고 한 손엔 김장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통은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안쪽에 아직 민주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살짝 터져 있었어요. 재현은 민주의 손을 잡아 현관까지 데려다 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민주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한 가슴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김장통 잘 쓰세요. 내년엔 제가 누나 집에 가서 도와줄게요. 민주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재현은 민주의 볼에 입술을 살짝 대고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민주는 김장통을 꼭 끌어안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겨우 20m 남짓한 거리인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직 절여진 배추들이 냉장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자 갑자기 현실이 밀려왔어요. 남편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고 결혼 9주년 기념 머그컵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장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김장을 끝냈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손이 떨려서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도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김치가 발효되는 동안 나도 계속 발효되는 걸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어. 내일 아침에나 갈게. 민주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며 몸 구석구석을 문질렀지만 재현의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켜고 재현의 인스타를 찾아봤어요. 운동 후 찍은 사진 속 근육과 미소. 민주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팔로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년 김장철이 벌써 기다려지네. 김장통 하나 빌리러 갔다가 몸과 마음까지 통째로 빌려주고 온 오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매일 창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양다리를 꼭 모으게 되었고 옆집 불이 켜지면 커튼 사이로 슬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다가올 때마다 민주는 김치통을 꺼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통 안에는 아직도 그날의 뜨거운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요.